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연루된 이대 학사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끝났습니다.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함께 기소된 9명 전원이 유죄를 받았는데요. 법조 출입하고 있는 서정표 기자와 함께 올 초부터 시작된 재판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 기자, 네. 1심 선고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죠? 네, 그렇습니다. 재판은 올 초부터 시작했습니다. 반년 가까이 뜨거운 법리 공방을 벌인 건데요. 1심 선고의 핵심은 공범 여부라고 보셔도 됩니다. 이 재판부도 판결문에 공범을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9명 모두 사실상 공범으로 규정을 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큽니다. 예. 네, 그래서 그런지 공범 관계에 있는 이 9명 그리고 재판에 불려나온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언은 상당히 공격적인 게 많았습니다. 네, 그 얘기를 좀 해보죠. 피고인들 대부분이 전 총장, 전 학장, 교수들이지 않습니까? 교직원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유라 씨가 다닌 청담고의 한 체육 교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는데요. 지난 2013년 4월에 있었던 이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정유라의 대회 출전이 1년에 4차례로 제한돼 더 이상 출전이 어렵다. 예. 정 그렇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최순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. 그러자 최 씨가 화를 냈는데요. 나이도 어린데 시건방지게 말대꾸하냐 이렇게 폭언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. 이 교사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최순실 씨도 반격에 나섰는데요. 선생님도 성격이 까탈스럽고 젊은 선생님답지 않게 학부형에게 하대했다. 본인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.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과 학부형 간의 대화 내용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나고 한 게 아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은데, 자,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는 것 자체도 또 충격적인 것 같아요. 네, 이런 발언들의 수위는 사실 재판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세졌는데요. 예. 최 씨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지도 교수와도 설전을 벌였습니다. 정 씨에게 F학점을 준 지도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요. 지난 5월 초에 법정에서는 이 지도 교수가 정 씨를 가리켜 제적 대상이라고 언급했는지를 두고 뜨거운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. 최순실 씨가 먼저 지도 교수에게 날선 발언을 했는데요. 교수님이 정유라가 학사 경고 3번 받아서 제적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? 안 했어요? 라고 따졌고요. 예. 이 참다 못한 교수가 정말 진짜 거짓말 잘하신다 라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자 이 최순실 씨도 저도 교수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. 아마 서로 간에 이런 경우는 처음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. 그 얘기가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법정에서도 한 채 물러섬이 없었군요. 네, 이번 국정농단의 재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. 심지어 교수들의 입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. 주인공은 바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하고요. 그리고 이인화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하죠. 소설가 류철균 교수입니다. 예. 먼저 류철균 교수는 지난해 3월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김 전 학장이 지난해 3월 정유라의 학점과 출석 편의를 봐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학사 편의 문제가 이제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문제가 되자 김 학장이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을 가감없이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예. 내용은 이렇습니다. 내가 정유라를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체육 특기자 일반을 봐달라고 한 것으로 해야 우리 둘 다 살 수 있다.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. 피고인석에서 이를 듣고 있던 김 전 학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? 선생님이 소설을 쓰는 건 알지만 어떻게 없는 얘기를 만드느냐고 류 교수를 비난했습니다. 예. 법정이 한동안 술렁거렸고요. 류 교수도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. 학장님도 교수냐? 이화에 와서 모셨던 선생님은 다 선량한 분들이었다. 이 마당에 이렇게 부인하셔도 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. 또 밑에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실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증언을 마쳤습니다. 네, 결국 9명 전원이 유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들의 발언이라고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말들이 오갔네요. 자, 그렇다면 또 한 명의 공범,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.
이 정유라 씨의 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됐잖아요. 예. 현재로서는 3번째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 선고에서 이 정유라도 공범이다라고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을 한 이 부분, 예. 정유라도 특혜받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여서 검찰이 선고 내용을 주목하고 있고요. 따라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실제 지난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도 무려 4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. 네, 설령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요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공범들은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도 절대로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서정표 기자 수고했습니다.